안녕하십니까. 수학만학원 최재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원 권수혁 선생님을 모시고 일단 3, 4등급 학생들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걱정이 많으신 어떤 학생이든 부모님이든 고민이 제일 많은 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고민이 있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3, 4등급 학생들을 보면 자기가 공부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올라가고 싶은데 잘 안 올라가. 그런 답답함이 굉장히 좀 많은 등급 학생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권수혁 선생님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 4등급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은 3, 4등급의 학생들은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대치가 높으면 이 애들이 나는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1, 2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 이 정도는 조금만한 노력으로 분명히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을 보면은 의욕이 너무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금방 지치기도 하고 금방 또 풀이 죽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또 낮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나는 조금만 해도 안 돼. 나는 공부가 조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나는 안 나올 거야. 금방 지쳐버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학생들이 조금 자존감도 낮아지고 뭔가 자신감을 줘야 되는 그런 이런 애들은 이제 성적이 조금만이라도 올라가면 자신감이 붙으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애들이 기대치가 높은 애들도 있는 반면 기대치들이 낮은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각자에 맞게 공부법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이제 잘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의욕만 앞서서 그냥 막 어려운 것만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포기가 너무 빨라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 이제 공부할 때 그러면은 어떤 거에 좀 중점을 줘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얘네들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를 풀다가 이제 공부를 대부분의 이제 애들은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부분만 딱 보고는 모르겠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고민을 일단 안 하고 몰라. 나는 모른다. 너무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좀 더 중시하고 개념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의 접목을 할지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이 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을 써야 되고 이 개념을 쓰기 위한 힌트들은 또 어떤 게 있고 그 힌트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3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요소. 첫 번째는요, 개념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다음 두 번째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힌트가 어떤 걸까? 요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좀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문제에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뭘 풀어야 되는 힌트까지는 다 찾았어요. 근데 막상 문제를 구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한 요지를 못 파악해서 결국 답은 못 내는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이 3요소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보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A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걸 써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A인데 자꾸 B, C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해설지 보고 그런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럼 방금 말씀하신 개념이 뭔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건지,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이 뭔지 이제 그 세 가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엄청 걸려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공식들을 적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구단 같은 거 있잖아요. 구구단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어때요? 계속 외우고 또 외우다 보니까 2, 1은 2, 2는 4, 2, 3은 6 이런 게 막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그 연습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학습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복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습이 가장 첫 번째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푼 문제 중에 모르는 문제 혹은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틀린 문제를 또 다시 내면 또 틀려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안 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욕심을 내지 않고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계속 복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탄력이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어떤 학생은 그럼 왜 탄력을 받았냐? 그 탄력을 받게까지 쌓아온 게 뭐냐? 일단 뭐 주된 게 이제 복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복습을 어떻게? 일단 가장 첫 번째적인 거는 개념에 대한 복습들을 애들이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수학에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개념에 의한 이 개념들이 가장 학습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응용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희 이제 애들이 학생이 했을 때 그 개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조금 잠깐 하고 모르겠어 하고 말아요. 그냥 개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해서 이 적용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학습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애하고 똑같은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똑같이 수업을 하고, 똑같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똑같이 숙제도 하고, 똑같이 이제 다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고,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뭐 어떤 학생들은 겨우겨우 성적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차이가 학생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아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냥 딱 질문하고, 그냥 그 질문을 딱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든, 해설지를 보든, 딱 답변을 받았을 때, 나 이거 이제 알아.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학생들을 보면 분명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맞았다 하더라도 이거 진짜 이게 맞나? 이게 틀린 게 아닌가? 개념적으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맞나? 그러니까 계속 의문을 갖고 그 복습을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확실히 알 때까지 선생님한테 계속 쫓아가서 확인받고 물어보는 게 맞는데, 그럼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학생들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굉장히 성적이 쭉쭉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죠. 맞아.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모르시진 않아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학생들이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어떤 방법론 쪽으로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얘기인데,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숙제를 내주면 문제를 풀다가 딱 막히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해설지 피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적으로 잘 복습을 하는 학생들 보면 뭔가 막히면 예전에 했던 자기 수업했던 영상을 다시 본다든가,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개념서를 펴서 개념을 본다든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모르는 해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또 보고 개념을 또 보고, 그래야 이제 그 문제가 막히다 하더라도 뭐 그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 방법이 일단 개념 쌓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공부 한 문제 한 문제 숙제해 오는데, 그거를 극복을 해나가기가 정말 애들한테는 않겠네요. 학생들한테는 너무 답답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인데, 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투자 안 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공부에도 왕도가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길러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응용된 문제는 이 자그마한 이 한 문제라도 많은 얼마큼 애가 깊게 생각을 하고 얼마큼 깊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냐, 요 차이가 아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애들이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학원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 뭐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오답을 다시 뽑아주고 유사 문제를 다시 뽑아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학생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복습을 많이 잘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결론은 학생이 시간을 내서 좀 답답하겠지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시간만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계속 문제 푸는데 안 막히면 해설지 보고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5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질문할 때 이 개념 뭐 쓸지 3요소를 얘기했어요. 고민을 해봐라. 개념을 뭘 써야 될지, 그 다음에 힌트가 뭔지, 주어진 게 뭔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이 문제마다 자기가 뭘 질문할지를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자기가 문제를 푼 거에 대한 문제가 틀린 것만 체크를 하고 뭘 질문해야 될지 대부분 안 쓸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은 그 개념에 어떤 질문을 할지까지를 다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씩 저한테 질문하러 오더라고요. 이 학생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한 기말고사 때는 이 학생이 한 3등급 정도 나왔어요. 3, 4등급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학기 중간고사 때는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2등급을 유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복습의 개념에 대한 생각도 있을 뿐더러 복습도 많이 해요. 근데 틀린 문제 다시 뽑아달라고도 하고 그 뽑아주면은 다시 또 그걸 풀어보고 또 거기서 틀린 문제를 또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도 풀어보고 싶다고 하고 다른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학생 성적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욕심을 주체할 수 없죠. 무서워요. 네. 선생님이 두려울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애가 성적이 한 번 딱 오르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이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오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방금 지금 권석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그 예에 대한 그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라고 하면 숙제하는데 급급해요. 그런 숙제 이제 맞다 틀리다 그리고 이제 뭐가 질문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애들이 숙제를 해오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숙제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뭘 질문해야 될지, 내가 뭘 모르는지, 어떤 개념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학생 같은 경우 초반엔 아니어도 중후반부터는 개념이 잘 잡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메모리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계속 확인받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뭐 무서울 게 없는 거라 쭉쭉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학생 그 영상 본 리스트예요. 그 리스트를 보면 수업을 한번 듣고 나면 그 수업을 2번, 3번씩 들어요. 숙제를 하다가 보면 또 막히면 또 영상 그 부분만 찾아서 다시 듣고. 그러니까 정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그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수학적 재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배웠을 때 그걸 익혀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실력만 놓고 보면 진짜 수학을 못하는 학생인데 그렇게 꾸역꾸역 복습을 하고 개념 복습을 하고 쭉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데 실제로 그 학생이 2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하위권한테 적용된다라고 중하위권한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상위권한테도 적용이 되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개념 중심으로 복습을 좀 하자.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공부법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공부법은 맞는데 실적으로 방금 그 학생 같은 경우도 한 번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개념이 좀 잘 잡혀서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지금은 시간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에는 시간을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시간을 투자해야 성적이 쭉쭉 그냥 시간만 투자한다고 성적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만 투자한다고 성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래 시간을 투자한다고 막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 시간을 투자했었을 때 효율적으로 썼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보면은 얘는 한 5등급 정도의 애인데 기본 개념을 더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들이 막 블랭 뭐 되게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고난이도 문제들 이런 문제들 풀고 있다고 나도 그거 풀어야 돼 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쌤? 그럼 쟤네들은 저런 거 푸는데 저도 저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통해서 학습이 길러져서 그 개념의 학습을 통해서 복습과 응용 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응용된 문제만 풀려고 하고 당연히 응용된 문제를 바로 한 번에 껑충하고 풀면 모르죠. 네.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학생한테 필요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집을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 문제집을 풀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더 풀 게 없으니까 그 문제집을 푸는 건데 학생들이
주객이 바뀐 거죠. 지금 당장 그걸 풀 게 아니고 더 필요한 걸 풀어야 나중에 그걸 풀 정도의 실력이 쌓아지는 거라서 그죠. 맞아요. 문제집 선정이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 선정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우리 학교 이거 나왔었는데 여기 당연히 어려운 문제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집에서 내죠. 킬러 문제라고 하죠, 선생님이. 그래서 킬러 문제들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문제집에서 유사하게 나왔더라. 그럼 이 문제집 무조건 풀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적이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집을 건드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쌤 어떻게든 외워가면 되겠죠. 네, 절대 외워가는 건 없습니다. 네, 이 문제들 전체를 다 푸는 과정을 외울 수 없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문제의 관점을 바꾸지 못하고 그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걸 외웠다 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서 조금만 변형된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요? 풀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대치보다 이제 점수가 잘 나온 애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자만입니다. 자만. 나 이제 조금 했어. 나 이제 잘 나올 거야 무조건. 요 자만을 하고 난 조금만 하면 되는 애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잡혔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5등급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3등급을 한번 딱 찍은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럼 나는 이렇게만 하면 산수적으로 다음에 2등급을 받거나 1등급을 받겠네? 라고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공부 방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막 공부를 더 안 한다든가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기는 하죠. 그 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머뭇거리는 애들이요. 네, 이런 애들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건 한없이 많아요. 근데 이거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안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는 저는 선생님께 많은 질문을 하고 그냥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해결해 가면서 개념들을 얻어가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스템 중에서 질문도 올리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들을 올리고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1시간 동안. 그래서 1시간 내지는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숙제들의 질문들을 저희는 이제 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답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내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못하는 학생들은 좀 수줍어갖고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저희 학원이 H.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와가지고 자 이제 숙제한 거 질문해. 그러면 서로 애들이 눈치 보면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미리 학원 오기 전에 자기가 질문할 숙제를 다 올리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애들이 누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다 갖고 그걸 질문을 받아주고 그거에 대한 오답을 다시 풀리고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이제 질문 잘하고 자기 성적 올리려고 다니는 건데 방금 말씀대로 진짜 말을 안 하고 자기 모르는 걸 계속 숨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뿐만 아니라 너 이거 아니?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최대한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알아내게 어디서 막혔는지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학생이 얘기해 주면 저희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 모르는 거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학원을 알차게 다닌다라는 개념이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확인받고 필요한 자료 요구하고 그런 게 학원을 가장 알차게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성적이니까 자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니까 최대한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모르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습해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 많아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하지만 그거를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막히면 해설지를 보지 마라. 그리고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혀라.
선생님을 제대로 괴롭혀야 본인의 성적이 오른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니고 있는 학원에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막 화를 내.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 학원에 안 다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하려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화를 내거나 그러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학원에 최대한 선생님한테 괴롭히면서 자기 성적을 올릴 수 있게 조금 욕심을 갖는 학생이 되었으면 다 좋겠네요. 이것도 해야 됩니까? 아까 네,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이거 하나 할까? 이러면서 하니까 애들이 좋아요 하면서 막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